안녕하십니까. 신역학 연구소장 백광부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전지현 씨가 이혼설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전지현 씨 사주를 한번 봤습니다. 과연 이혼을 할 만한가 봤는데 이혼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혼수가 안 보이고요. 일단 전지현 씨의 사주가 생시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생시가 알려져 있지 않은데 3주만으로 봤을 때는 연예인 사주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 사주는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주여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인성과 정관, 비견 이런 것들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예인이 되려면은 특히나 아주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 되려면 식신상관이라는 게 사주에 있어야 됩니다. 식신상관이 말하는 것, 자기를 표현하는 것, 자유분방함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이런 식신상관이 없으면은 연예계로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성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식신상관이 있는 시간을 찾아보니까 임진씨가 천간에 상관이 있거든요. 또 계사시도 식신이 있는데, 계사시 같은 경우는 개가 무와 합하기 때문에 식신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계사시일 가능성이 좀 낮고 임진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임진시라고 보고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진시가 되면은 상관성이 있어서, 그리고 또 상관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기 연예인이 되기 충분한 사주가 됩니다. 아주 좋은 사주가 되고요. 그럼 먼저 이 사주를 보시면은 신사일이 미인 사주가 많거든요. 미인인 사람이 많거든요. 일간이 신인 경우, 그리고 일간이 을인 경우, 이런 경우는 미남 미녀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금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사화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식신상관에 관련된 신해일이나 신사일 이런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미남 미녀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미남 미녀고, 그리고 수월에 태어나가지고 여기 또 천간에 무가 투출해서 정인격이 되는데, 이 정인격에다가 비견이 많거든요. 여기도 비견이고, 이러면은 이 사주는 신강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인성이 좀 과다한 편입니다. 인성이 과다한 경우에는 인성을 제어하는 재성이나 식신상관이나 이런 것들이 최우선적으로 용신이 되는데, 이 경우는 연예인이니까 상관이 최우선적으로 용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강사주의 용신은 임수입니다. 그리고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목이 희신이 됩니다. 화도 희신에 준해서 좋습니다. 신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흉신은 이게 토가 제일 흉하죠. 월에 정인 세력이 크니까. 그래서 토가 흉신입니다. 그리고 금도 흉신에 속합니다. 전지현 씨 같은 경우는 17살 때부터 CF에 출연해가지고 아주 큰 인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그 2001년에 신사년에 엽기적인 그녀로 대종상 최연소 여우주연상도 타면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벌써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여기 수가 왔죠. 용신대우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목대운 희신대우로 옵니다. 운이 아주 좋은 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어려서부터 출세를 해가지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사주에 아주 좋은 대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요때가 신축년이 그 토지 않습니까? 토에다가 사유축 금국을 이루기 때문에 흉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약간 운세가 저조해집니다. 그래서 이 토가 축이 좀 안 좋은데 이때 초창기에 뭐 미국 진출했다가도 실패하고 출연하는 영화마다 흥행에 실패하면서 전지현은 뭐 엽기적인 뭐 그런 약간 코믹한 연기는 잘하는데 일반적인 그런 연기 자수는 부족하지 않은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거든요. 이때가 이제 축대운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축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진, 사 이런 해가 오면은 이게 이제 흉이 풀리면서 인기를 얻죠. 이때가 그 2012년이 그 천송인가? 그 2013년이 천송인가? 하여튼 그걸 하고 또 도둑들 2012년에 도둑들 연기로 인기를 끌고 다시 재기에 성공하고 또 2013년에 별에서 온 그대 천송이 역으로 아주 큰 인기를 얻어가지고 TV 대상까지 수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고 지금은 여러 넷플릭스 영화에도 나오고 하면서 액션이 가미된 전지현 씨 특유의 그런 연기를 가지고 인기 가도를 달립니다. 아주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면서 이제 연기에 물이 올랐다고 할까? 그래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잘 나가는 시기에 있고 해서 뭐 크게 나쁜 그런 세운이 와도 대운이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가세연이라는 곳에서 전지현 불화설, 이혼설 이런 것을 퍼뜨리고 있는데 사주상에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신금일 경우에 관성이 남편인데 관성이 화거든요. 화, 병화, 뭐 정화 이런 게 관성이 남편에 해당하는데 이 지금 관성 인묘를 살펴보면은 이게 진시일 경우에 진술충으로 해서 그 정과 개가 충하는데 이 정이 그 월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왕신이거든요. 정이 왕신이고 개가 쇠신이기 때문에 정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은 관성이 살아남기 때문에 관성 인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주는 이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주의 구성을 보면은 이 사주가 이게 정관이 남편이거든요. 남편이 여기 사유 죄송합니다. 목이 안 좋아가지고 사유로 반합하는 국면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뭐 소문이 날 수는 있겠는데 이걸로 뭐 그렇게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해서 뭐 이혼할 사주다, 뭐 결혼이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할 계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이 사가 그 화인데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편 복이 있는 사주고 괜찮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그리고 이 사주의 특이한 점이 또 여기 술과 사가 원진살입니다. 원진살. 원진살은 서로 미워한다 이런 뜻인데, 원망하고 미워한다는 뜻인데, 여기 이 사가 남편에 해당하고 그 남편에 해당하는 것하고 이렇게 그 월주나 일주, 시주나 일주 이렇게 이제 원진살이 생기면 원진살이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원진살은 제가 봤을 때 원진살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싸우기는 싸우는데 티격태격 하는데 그 오히려 이혼 같은 거는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친살을 제가 그렇게 의지하지는 않는데, 의지하는 신살 가운데서 몇 가지가 원진살입니다. 원진살은 그 원리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진살 같은 경우는 좀 인정을 하는 편인데, 원진살은 그 뭐냐면은 합되는 것과 충되는 것 사이에 있는 그걸 원진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사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사지 않습니까? 여기 12지지를 이렇게 배열했을 때 정반대에 있는 것과는 충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대각선으로 있는 것하고는 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합이 되는 것하고 충이 되는 것 사이에 있는 게 원진입니다. 그래서 원진이라는 거는 참 아주 묘한 그런 정신작용이 하는데, 아주 사이좋게 합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또 아주 반대돼가지고 충돌하는 그것도 아니고, 충돌하면서도 합하고, 이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충돌하면서도 합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하면서도 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진살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진살이라는 게 나쁘다 좋다 그걸로 뭐 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원진살 같은 경우는 긴장감이 생기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에도 긴장감이 있고 정관에도 긴장감이 있고, 이게 긴장감이 긍정적으로 발휘되면은 좀 감각이 뛰어나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런 원진살이 있으면은 예술이나 뭐 연예인 이런 계통이 있는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혼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이민대운으로 좋은 대운이거든요. 여기 수, 목대운이 시작되는데, 목은 기본적으로 제가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임도 괜찮고. 근데 올해가 신축년입니다. 신축년에 좀 안 좋습니다. 이게 토금이거든요. 토금이 안 좋다고 했는데 신축이 왔고, 이 축이 오면은 사유축 합이 생깁니다. 합이 가장 강력한 기운이어가지고, 이 합으로 금이 생기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영향력이 발휘되거든요. 이때 신축 대운에 조금 안 좋았던 것처럼 이 지금 신축년에도 조금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혼을 많이 하는데
이게 그 안 좋다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 명리학의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명리학은 그 빛이 있을 때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 빛을 받아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그림자가 사주입니다. 사주이고 상입니다.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이 사주, 상을 보면서, 그림자를 보면서 본체를 알아내는 것을, 뭐 그런 구조로 명리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 상,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파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둥그런 그림자가 나타났다 칩시다. 그럼 이 빛을 받아서 둥그런 그림자가 나왔는데, 실체는 뭐겠습니까? 실체는 축구공일 수도 있고, 농구공일 수도 있고, 쟁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직으로 세워진 원통일 수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타나기 전에는. 그래가지고, 지금 신축에 나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이혼으로 나타난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가세현 같은 이런 이상한 소문으로 나쁜 게 나타난 건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진이라는 것하고 그리고 대운상에서 매우 좋다는 것하고 또 여기 관성인묘가 안 된다는 것을 봐서 이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신축년의 흉함은 가세현 같은 이런 황색 매체들이 만들어내는 소문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는, 그게 이제 본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이라는 게 참 어려운데, 사주를 정확하게 봐도 예측하는데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만 알 수 있는데, 그림자가 뭐 공인지 쟁반인지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역학자를 보니까 전재현 씨 사주에 대해서 2014년에 갑오년에 아들을 낳는다고 감정을 했더라고요. 전재현 씨가 2014년에 갑오년에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전재현 씨는 갑오년에 아들을 안 낳고 2년 뒤에 병신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런데 제가 역학자의 통변하는 것을 보니까 사주는 맞게 봤어요. 근데 다만 그 사람은 이제 이 그림자의 본체를 말하는 데 있어서 약간 착오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착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는 할 수도 있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그림자로부터 본체를 찾아내는데 실패하는 실수를 막기 위해 가지고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넓혀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어쨌든 전지현 씨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혼할 팔자는 아니고요. 사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뭐 신축년 올해 조금 구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극복할 수 있고요. 지금 계속 목으로 오기 때문에 토금은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가면 또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전지현 씨 사주 감정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